여행중개소 이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행지 소식 안 합니다. 예, 안 하고 오늘은 K-트래블 아카데미에서 저희가 그 컨텐츠를 제공받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질문 어떻게 하지요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간혹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이런 질문 어떡하지, K-트래블 아카데미의 컨텐츠 이런 질문 어떡하지 해서 몇 개만 좀 쏙쏙 뽑아서 소개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 3개? 3개 정도 될까? 3개? 3개? 4개 정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가 싫다 그러면은 팟캐스트 팟빵 들어가셔서 여행중개소를 딱 치시면 모바일 버전도 있으니까 거의 쫙 저희가 일목요연하게 그동안 했던 것들 음성으로만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리고, 깊어가는 가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황금 시기, 여행중개소 여러분들의 해외여행 그 다음에 국내여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행중개소 오늘 이런 질문 어떡하지요 해서 많이 좀 이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까운 일본 여행, 요즘에 일본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제일 많이 가요. 일본이 가깝기도 하고 저기 또 비행기평도 많고 그래서 일본을 많이 가는데 꼭 일본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외를 갔어, 면세품을 샀어. 그래서 현지에서 면세 어떤 그 텍스를 환불을 받았어. 근데 그 물건을 한국에 안 가져오고 현지에 있는 친구나 지인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이제 요럴 때는 어떻게 되냐?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왜 예를 들었냐면, 일본이 그 어떤 그 여행객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 텍스 제도, 면세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시내 곳곳에 가도 잘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일본 특히 면세 제도가 이제 변경이 돼서 구입 즉시 소비세가 환급이 되는 걸로 바뀌었죠. 2014년에. 그래서 이제 즉시 바로 이제 출국할 때 공항에서가 아니라 현지에서 바로 텍스 리펀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받고 그 물건을 한국으로 안 가져오고 현지에 사는 친구나 지인 누구에게 다시 뭐 되팔거나 그럴 경우면 이제 차익이 남으니까 사실 좀 불법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 가능하기도 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이거 되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014년에 일본 면세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만엔, 그러니까 만 1엔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 쓰는 품이 소모되는 품은 이제 5,001엔 이상, 그 다음에 50만원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국할 때가 아니라 이제 구입처에서 바로 소비세를 환급해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걸 보면, 요걸 보고 이제 요행을 바라겠죠. 딱 샀는데 다시 되팔까? 그럴 수 충분히 있지. 그만큼 그 세금 부분이 빠졌으니까 가격이 싸니까. 그럼 다시 되팔면 자기가 또 돈을 또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그게 많건적건 간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사실 요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일본 국내, 그러니까 일본에서 안에서 소비하지 않고 일본 외, 일본 국외 반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비세를 면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되팔거나 선물하실 때 이제 선물하실 경우에 이제 출국 당일 소비세액을 일본 세관에 납부를 해야 되죠. 요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면세 물품을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포장에 대한 포장도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권에다가 구입 기록표를 딱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음대로 뗐다거나 뭐 그러면 또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입 기록표에 기재된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세액을 현지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공항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안 걸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최수요금 안 걸릴 수도 있어. 그거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일본이란 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세관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유행은 바라지 마시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아예 그냥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행 가서 뭐 이 물건 팔라고, 보따리상도 아니고 물건 팔고 이렇게 뭐 그거 하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본 많고, 또 일본에서 바로 이런 그 면세 제도가 바뀌어서 좋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잘못하고 걸리면 완전히 그야말로 개망신이죠, 개망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이런 질문 어떡하죠? 여권 안 가져왔는데 긴급 여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어요. 예. 이거 이제 막상 공항에 도착할 때 여권 없으면 골 때린 거지, 황당한 거지. 근데 이게 재작년부터 했나? 작년부터 했나? 그 인천공항 외교부 영사 민원 서비스 센터가 그 인천공항 출국장 3층에 있습니다. 3층 가시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긴급 단수 여권, 그 다음에 여권 관련 민원 상담, 여권 유효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권이 아예 없으면 긴급 단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없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애매한 게 여권 유효기간이에요. 여권 유효기간은 뭐냐면, 대부분의 나라가 여권 유효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남지 않았으면 사실 현장에 도착해서 이게 좀 곤란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국 불가라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여권 유효기간을 보시면 보통 10년짜리, 5년짜리인데, 이제 10년짜리 많이 하시잖아요. 10년짜리면 예를 들어서 여권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서 오늘 녹화 날짜 10월 1일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10월 1일인데 여권 만료기간이 10월 1일인데 11, 12, 1, 2, 3, 4. 내년 2019년 4월 1일까지다 또는 4월 2일까지다. 4월 1일, 요로 4월 1일까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6개월밖에 안 남는 거야. 그 훨씬 더 이상으로 남았어야 돼. 여권 유효기간, 하지만 요런 경우 이제 여권 유효기간 연장, 긴급으로 일회성으로 연장을 해주겠죠. 그래서 여권을 안 가져왔거나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좀 임박하거나 그러면은 여기 인천공항 3층에 가시면 돼요. 다 해주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니까. 우리나라 참 어떻게 보면은 해외여행 가는데 되게 편리하게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요즘에. 그런 것도 있고, 국제운전면허증 얘기 한번 해줄게요. 국제운전면허증. 요즘에 이제 그 커플들, 특히 요즘에 유럽 여행은 허니문도 신혼여행도 그렇고, 뭐 휴양지도 많이 가지만, 요즘에는 이제 뭐 체코 프라하라든지 독일이나 유럽, 프랑스 파리 뭐 이런 데, 이탈리아 뭐 베니스 이런 데서, 대도시 중심 로마 이런 데서 오랜 기간 한 열흘 이상 머무는 그런 신혼여행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통계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갈 때 보통 자유여행으로 가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렌트 많이 하시잖아. 뭐 허츠 이런 데서 빌려갖고. 그래서 렌트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면허증 많이 가져가잖아요. 국제운전 면허증. 보통 그런데 이제 뭐 요즘에 여성분들도 면허증이 굉장히 거의 다 따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남자가 그런 거 좀 많이 하잖아, 남자. 그래 이제 남자 현장에 갔는데 면허증을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대상은 찾을 거야? 그럴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건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 그 용감한 기자들 나가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행 정 팁으로. 커플이 됐건 뭐 2명이 됐건 3명이 됐건 4명이 됐건 그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현지에서 렌트를 해서 운전을 할 거다라면 기존에 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머릿수대로 다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서 나가세요. 일부러. 예를 들어서 2명이 면허증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면 2명 다 받으시고, 4명이다. 4명 다 받으시고. 하여간 국내에서 면허증을 취득하신 분, 그리고 그에 합당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발급을 받아서 나가세요. 그래야 현지에 가서, 또 이제 뭐 운전을 번갈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지에 가서 진짜 메인으로 주로 운전하실 분들이 면허증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긴급적으로다가 또 옆에 분, 친구분이나 지인분이나 가족분들, 일행분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팁으로,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면허증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여행 가시는 분 되도록이면 머릿수대로 다 맞춰서 여행을 가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해볼까요?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봤을 건데 해외 나가면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공항에서 짐 찾을 때 이렇게 짐 돌아가는 거 있죠. 펜벨트라고 하나? 보시면은 가끔 이제 자물쇠가 좀 눈에 띄는 색깔의 자물쇠가 있을 때가 있죠. 네. 자, 인천공항에서도 있긴 있습니다. 인천공항. 노란색 자물쇠가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사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같은 경우 이제 이건 뭐냐면 노란색 같은 경우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이 가방 안에 들어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의심되는 게 노란색. 그래서 의심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의심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요게
나 혹시 걸리겠네, 내 가방에 노란색 자물쇠가 있네 붙어있으면 미리 나가실 때 그거 잘 적으세요. 안 적으셨다면 다시 작성하셔서 세관신고서 적으셔서 먼스범위 초과는 600달러 이상입니다. 그거 제대로 체크하셔야 되고, 녹색 같은 자물쇠가 있는데 이 녹색 자물쇠 같은 경우는 반입 금지되어 있는 과일이나 채소가 들어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다음에 주황색도 있는데 주황색은 고기나 소시지, 육류 같은 경우 의심, 육포 같은 것도 안 됩니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럴 때는 잽싸게 나가실 때 미리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자수하여. 자, 그리고 빨간색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는 없어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험물 폭파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요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에 면세 초과 물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고객님 가방에 노란 그 자물쇠가 고객님 가방이 된다. 여러분들 가방에 노란색 자물쇠가 부착되어 있으면 세관신고서에 신고 물품 기록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괜히 600불 이상 샀는데 괜히 한번 통과할까봐 통과 그냥 뭐 중주와서 넘어갈지라고 여행발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불안하잖아. 그리고 사실 자진 납세하면 또 이렇게 깎아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참고하셔서 하시면은 뭐 크게 불편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혹시나 뭐 이런색 자물쇠가 있는데 이거 뭐지 하고 혹시 낯설어 하실까봐 팁으로 오늘 여행중개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뭐 K트래블 아카데미에서 제공해 주시는 이런 질문 어떡하죠?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추가적으로 제가 또 뭐 여행지 소식이기 때문에 뭐 하나 하려면 길기 때문에 팁으로 하나 또 얘기 들을까? 태국 있죠. 태국 우리나라 많이 가셔. 태국 음식도 맛있으니까 태국 많이 가셔. 방콕 비롯해서 뭐 치앙마이 같은데, 치앙라이 이런 거 많이 가는데, 얼마 전에 한국의 방송팀이 요즘에 여행 예능 프로그램 많이 나오니까 방송팀이 가서 뭐 그냥 막 찍다가 막 아주 그냥 난리 났었잖아요. 뭐 장비 다 뺏기고. 그래서 태국에서 촬영 시에는 촬영 허가서를 신청을 필수적으로 사전에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예를 들면 뭐 브이로그, 요즘에 브이로그들 많이 하시고 하니까 유튜브 같은 영상 많이 찍으시려고 하는데, 뭐 그런 간단한 장비 정도야 괜찮을 수 있지만, 근데 요즘 그 아마추어 분들도 장비가 굉장히 빵빵해요. 막 카메라, 드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장비가 화려하다면 미리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가 있거든요. 검색하시면 나와요.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 검색하셔서 거기서 미리 한번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서 촬영팀은 반드시 촬영 허가에 필요한 영문 서류들을 준비해서 출국 예정일로부터 최소한 3주 전에 촬영 허가 신청을 마쳐야 됩니다. 여기에 되려도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요, 서울에 있는 태국관광청 서울사무소에 한번 홈페이지 검색하셔서 문의를 해보세요. 아무리 뭐 카메라 뭐 요즘에 고프로 같은 거, 짭프로, 고프로 뭐 카메라 조그매지기는 한데, 또 이제 그 아마추어 분들이 의외로 또 카메라 장비가 말씀드린 것처럼 빵빵할 수가 있어요. 드론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태국관광청 사무소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미리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행중개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해외여행 가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방송은 국내 여행,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내 여행 단풍 좋은 곳이랑,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 또 새로운 여행지, 좀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 곳, 좀 괜찮은 곳이라고 제가 판단되는 곳 지금 거의 지금 조사를, 거의 취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 말씀을 미리 좀 예고를 드릴게요. 자, 저희 여행중개소는 여행 전문 미디어 매체인 트래블데일리에서 공식적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래블데일리와 투어데일리에서 저희 미디어 신문, 온라인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트래블데일리, 투어데일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행 중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 전문성을 좀 갖고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뭐 항공권 싸게 사는 꼼수 이런 것보다는 좀 제대로 된 어떤 뭐 팩트가 확실한 그런 정보만 좀 골라서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행중개소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